안녕하십니까. 소봉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자, 오늘 해드릴 말씀은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여기가 권리금이 싼지 비싼지 어떤 기준 같은 게 되게 없으세요. 그냥 무조건 권리금이 뭐 5천이요, 8천이요, 이게 놀라기만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알아보는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이게 좋은 가치 있는 물건인데 내가 저렴하게 들어갔구나. 또는 이건 비싸구나 하는 판단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들이 너무 일괄되지가 않아요. 다 말이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기준과 요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자금이 모자라.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아. 노력으로 다 하고 싶어. 이러면 이걸 조금 낮추면 되는 거고요. 나는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돈이 고생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권리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 이런 부분도 이게 비싼 건가 싼 건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거를 싸다 비싸다 말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권리금을 좀 알아보자면 권리금은 세 가지가 있죠. 바닥 권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권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자, 바닥이란 거는 그 위치가 어떻게 좋은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상가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독점하기 좋은 자리 또는 길목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데는 바닥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실조차도 바닥 권리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곳은. 그 다음에 시설 권리금은요. 내가 거기서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시설, 여러분들께 인수할 만한 거, 뭐 책상, 집기, 컴퓨터, 뭐 또는 뭐 시설들, 각종 시설들, 뭐 지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금을 시설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영업 권리금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중개사에겐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업 권리금은 그 사람이 이전에 있으면서 얼마나 영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아놨는지. 만약에 이게 학원이면 원생 수가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고객 수와 계약서 수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동안 이 모든 권리금의 산정이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업권을 좀 만들어 놨느냐, 이것이 바로 영업 권리금의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하나 했었죠. 제가 지난 그 라이브 방송 때 여기 우리 중개선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참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요거 어차피 그거까지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팍 싸집니다. 이게 있으면 좀 비싸져요. 요거 플러스 알파예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여기서는. 자, 그거 알고 계시고요. 자,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그죠? 네, 라이브 방송은 참고로 비공개입니다.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보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개사들만 보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쫙 하면요. 바닥 권리금이 많이 받아봐야, 글쎄요. 바닥 권리금을 5천까지 받는 경우는 저는 잘은 못 봤어요. 많이 받아봐야 2천 정도 받아요. 바닥 권리금을. 예. 이거는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 들어가는 바닥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한 2천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정말 5천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만 이게 합리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금이 이렇게 내가 부동산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빈 상가가 아니라 부동산을 인수한다. 그러면 사실 바닥 권리금은 여기에 녹아 있어요. 바닥 권리금 얘기는 따로 안 해요. 시설하고 영업 권리금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시설하고 영업 권리금을 갖고 따져야 되고 아무것도 시설 영업 아무것도 없을 때만 바닥 권리금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바닥 권리금 그냥 여기다 바닥 권리금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조금 너무한 케이스예요. 대신에 요거 같이 해가지고 바닥이 좋으니까 영업이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이 여기에 사실은 녹아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요.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사 하시던 분, 부동산을 갖다 인수할 때는 대부분 요 두 가지 하고요. 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을 얘기를 해요. 지금 요 알파가 없는 권리금, 그러니까 알파가 없는 상태로서의 싼 권리금을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이미 베테랑입니다. 요거가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하는 분들. 네,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끼고 사시는 게 맞아요. 네. 여기서 베테랑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나는 혼자서 그 지역 다 장악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도 알고 있고, 물건을 어떻게 따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그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도 거기 다 씹어먹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거 없이 들어가도 돼요. 싸게. 예, 근데 대부분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에 해당 안 될 겁니다. 예, 저도 50대 50이에요, 이거. 저도 이거, 글쎄요. 예, 50대 50이라 여러분 제 방송을 보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거 나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거 안 보고 그냥 나가셨을 겁니다. 예. 이거 지금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플러스 알파 꼭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뭔지 궁금하시면요. 개인적으로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시설하고 영업이에요. 시설 권리금하고 영업 권리금이 얼마나 나오냐가 이제 그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 권리금이 가장 높다고 그랬죠. 영업 권리금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자, 영업 권리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얘를 산정했는데 시설 권리금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컴퓨터 있고요. 그 가구들 있고요. 그리고 저 뭐 정수기 뭐 이런 것들 컴퓨터 프린터 뭐 그리고 뭐 탁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탁자도 가구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가구 상가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구 그거 얼마인지 가격 다 나와요. 그쵸? 네, 가격 다 나와요. 컴퓨터 대충 보면 가격 다 나와요. 넉넉하게 새 걸로 사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설 하면요. 지도까지 옆에 다 뽑아 놔도요. 사실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시설 권리금. 예. 만약에 1,000만 원, 이제 내가 고급으로 꾸미겠다. 막 바르겠다. 이러면은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면 1,000만 원이면 되고요. 많아봐야 1,500, 간판까지 들어가면은 한 1,800 정도. 그래서 2,000이면 사실 충분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싹 했다. 그러면 그거는 한 3, 4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준을 하시라고요. 자, 들어가 봤더니 뭐 인테리어 하나도 없고 기본이에요. 기본인데다가 거기에 무슨 그 타일도 뭐 새로 깐 타일이 아니라 기본 타일. 그리고 거기에 가구들이 있는 것도 기본 가구예요. 그냥 깔끔하지만 기본 가구. 이런 것들은 대부분 1,000이면 충분해요. 사실 가구 같은 경우도 저도 한 300? 요 정도로 다 그냥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정수기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컴퓨터 들어오고 컴퓨터 뭐 두세 대 들어가면 한 4, 500 들어간다 치고 그리고 뭐 해도 1,000만 원 정도? 거기다 간판 비용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드는데 싸게 하는 곳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찾아주시면 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하세요, 그분.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 팍 압축해서 하면 1,000도 할 수 있고요. 넉넉하게 하면 2,000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라고 하는 거가 눈대중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예요. 아, 지도? 지도 들어갔자 롤 하나당 15만 원씩 하고 4개면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은 마치 그거를 사실 몇 년 쓰면서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가상각 전혀 안 하고 자기가 냈던 금액 그대로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제가 새로 할 테니까 시설 갖고 나가세요. 그만큼 저 싸게 할게요. 이래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2천을 들였어요. 먼저 번 한 사람이 2천을 들여가지고 싹 해. 이거 좀 지울게요. 어차피 두 개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이 막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어가지고 이걸 나는 2천을 들였네.
그러면 다 떼가시고 2천 깎아주세요. 그래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감가상각을 시켜서 그러면 내가 이거 한 돈 1,000에 드릴 테니까 최소 반은 깎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시설은. 사실 감가상각 예를 들어서 이제 한지 새 걸로 다 맞췄는데 한지 3,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도 감가상각이라는 가격을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내 맘에 드는 거 하고 싶어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싹 치우고 그만큼 깎아주길 바래요. 그러면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저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다 가져가시고 이거 싸게 해서 나는 그만큼 싸게 주세요. 시설 권리금 안 하고 싶어요. 새로 맞출 거예요. 또는 저희 이모가 저 가구를 하셔서요. 여기 싹 새 걸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분들 싹 가져가요. 컴퓨터 필요 없다 그러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깎아버려줘도 돼요. 그리고 내 걸로 새로 맞춰도 돼요. 새 걸로. 그거 아니시면 그냥 그대로 받으시려면 그냥 받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런 어느 정도 감가상각은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들 2천 처음에 들었다고 2천을 그대로 받으려는 경향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